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세로토닌 뇌 활성법입니다. 출판사는 전나무숲, 저자는 아리타 히데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리타 히데오,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세로토닌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세로토닌 트레이닝 협회, 세로토닌 도장을 운영하면서 세로토닌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바로 세로토닌 신경이다. 세로토닌 신경은 햇빛과 의식적인 리듬 운동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이전에 이 두 가지 활성화 조건을 충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농사일이나 사냥에는 햇빛과 신체 활동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에 활기가 생겼다. 그러나 현대생활의 시작과 함께 이 활성화 조건의 존재는 차츰 희미해져 왔다.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등장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명의 혜택으로 햇빛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 조명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세로토닌 신경 약화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등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약해진다. 우울한 기분이 들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 생활 습관에는 좌선, 조깅, 수영, 껌 씹기, 독경, 노래 부르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취향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지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의식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질 좋은 수면이다. 밤에 푹 잠을 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한다. 멜라토닌은 낮 동안 활동에 필요한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는 술에 기대기보다는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적당한 리듬 운동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책을 읽고 평소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세로토닌 신경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생활 습관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고치도록 한다. 물론 이 책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생활 속에서 햇빛을 많이 쬐고 리듬 운동을 자주 하면 된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로 뇌 내 물질이라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작용하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자세도 반듯해지며 표정에도 생기가 돌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다. 물론 세로토닌의 작용 원리를 전혀 모르면서도 평소에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서 뇌와 신체에 유익한 효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아마도 경험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 활력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어떤 야구 선수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잠시 좌선이나 명상을 한다고 한다. 회의나 방송 시작 전에 좌선을 한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크게 활약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좌선이나 명상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좌선과 명상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소의 습관처럼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열심이고 늘 활기차며 두뇌 회전도 빠르다. 게다가 밝고 생기 있는 표정과 바른 자세로 시원시원한 인상을 준다. 그들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어떤 일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기분을 바꿀 줄 알며 공포나 불안을 느끼거나 잠시 들뜨고 흥분되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감정을 제어한다. 인간이 가진 기본 감정은 쾌감과 불쾌감이다. 쾌감은 도파민의 작용으로, 불쾌감은 노르아드레날린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비유적이지만 나는 빛의 삼원색으로 마음의 삼원색을 하나씩 비추었다.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은 빨간 빛을, 불쾌감을 유발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은 파란 빛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은 초록빛을 띈다. 불쾌한 감정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히게 되고 분노나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이다. 되도록 도파민 신경이 작용하는 쾌감을 맛보며 살고 싶지만 그럴 수만도 없다. 만약 쾌감에만 너무 끌리게 되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된다. 술이 주는 쾌감에 빠지면 알코올 의존증이 되게 쉬워진다. 게임 의존증이나 도박 의존증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 제동을 걸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스트레스에 짓눌려 우울할 때는 마음이 온통 파랗고 쾌감만 쫓는 중독 상태에는 마음이 붉어진다. 도파민이 분비돼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빨간빛과 초록빛이 적절히 섞여 마음은 노란빛을 띠게 된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면 파란빛과 초록빛이 섞여 마음의 색은 밝은 파랑이 된다. 빨강이나 파랑 같은 원색보다 노랑이나 밝은 파랑 같은 혼색된 빛을 띄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 상태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쾌감이나 불쾌감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안전된 상태이다. 햇빛과 리듬 운동으로 세로토닌 활성뇌를 만든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세로토닌 효과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의 뇌. 다시 말해 세로토닌 활성뇌를 만들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햇빛이고 다른 하나는 복근 호흡을 포함한 리듬 운동이다. 뛰어난 업무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는 아침형 인간이 많이 있다.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하루빨리 일과를 시작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업무 효율도 오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아침형 생활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요즘 기업의 경영인들이나 중역들 중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이나 조깅을 하거나 수영장에 들러 가볍게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로토닌 효과를 노리고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아침에는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다. 여기에 걷거나 가볍게 달리기 등의 리듬 운동을 추가하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햇빛을 받으며 리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력이 높은 것은 자신도 모르게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로 끝내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매일같이 해야 의식하지 않더라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데다 걷거나 뛰기까지 하면 업무 효율성은커녕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을 것 같겠지만 30분 정도라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잠에서 활짝 깨서 개운한 기분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이만한 준비 운동도 없을 것이다. 매사에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생기가 있고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다. 앞서 말했던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영향으로 항중력근이 긴장하기 때문에 자세가 반듯해지고 기운도 솟는다. 또 평상심이 유지되어 마음의 균형 있게 작용하고 감정의 흔들림도 적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분노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햇빛은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빛과 세로토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그 신호가 뇌의 봉선액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흥분시킨다. 빛이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 한다. 낮에 실내에만 있더라도 날씨가 좋으면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빛도 3000럭스 이상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충분하다. 햇빛의 밝기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얼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걷어서 실내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아침에 의뢰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습관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더욱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햇빛에 꼭
피부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또 너무 햇빛을 오래 받으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피부에도 좋지 않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는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유있게 햇빛을 받을 수 있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좋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면 몸도 자연히 그 상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흐트러진 생체의 리듬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실천을 미룰 필요가 없다. 평소에 햇빛을 받을 기회가 적고 그런 생활이 오래가면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불쾌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겨울이 되면 우울해지는 겨울 우울증도 그중 하나이다. 흔히 아침이면 잠이 덜 깨서 몽롱하지만 낮이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도 생긴다. 아침형 생활의 이점을 이용하면 이런 효과가 배가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하면 우리 뇌가 보다 신속하게 세로토닌 활성내가 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낮 시간대에 업무 효율도 크게 오른다. 햇빛에 이어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리듬 운동이다. 몸을 리듬감 있게 움직이면 그 효과가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이와 반대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진다.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특정 운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모두 리듬 운동이 된다.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 내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이다. 리듬 운동이라고 꼭 몸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호흡, 씹기도 모두 리듬 운동이 될 수가 있다. 나는 리듬 운동의 대표로 걷기, 호흡, 씹기를 꼽는다. 걷기는 일상적인 동작인데다 밖에서 걸으면 햇빛과 리듬 운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게 되므로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밖에서 걷는다고 하면 보통 산책을 생각하지만 사실 느긋하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서는 리듬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산책을 하면 햇빛도 받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로토닌 신경이 신속하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걷기법은 따로 있다. 다소 빠른 걸음으로 리듬감 있게 걷되 반드시 자신의 걸음에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려면 걷는 것에 열중해야 한다. 매우 열심히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걷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저 걷는 것, 워킹보다는 자신의 보폭이나 호흡에 맞춰서 가볍게 달리는 것, 즉 조깅이 집중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 내가 워킹보다 조깅을 권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운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신경 활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워킹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라면 조금 빨리 걸어야 걷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강해질 것이고 그 정도의 속도로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걷는 동안 주위도 둘러보고 자꾸 딴 생각이 나게 된다.
걷는 것에 익숙해지고 걸음걸이도 빨라졌다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조금씩 속도를 높여간다. 그러다 또 여유가 생기면 이번엔 빠르게 걷는 워킹에서 가볍게 달리는 조깅으로 옮겨간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위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조금씩 높여가면 된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간편한 리듬 운동이 있다. 껌을 씹는 것이다. 먹을 때 꼭꼭 잘 씹어야 하는 이유가 소화 촉진만 때문만은 아니다. 열심히 씹으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아침밥을 먹을 때도 씹는 것을 의식해가며 열심히 씹는다. 그렇게만 해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건강에 좋지만 아침에는 도저히 입맛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도 밥 대신 집에서 만든 채소 주스를 마신다. 나처럼 아침 식사를 음료로 대신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밥은 챙겨 먹지 않아도 씹기를 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채소 주스는 씹을 것이 없지만 나는 침이 나올 때까지 그냥 몇 분 동안 씹는다. 이렇게 씹는 것은 기공법에도 나온다. 씹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씹고만 있는 것이 어렵다면 껌을 5분 정도 씹는 것도 좋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200회쯤 껌을 씹으면 입부터 상쾌하게 잠을 깰 것이다. 출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질긴 껌으로 씹기 운동을 하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간편한 방법이다. 바쁘더라도 일단 아침밥을 먹으면 대충 씹어 넘기지 말고 의식해서 꼭꼭 잘 씹어야 한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딱딱해서 잘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도 좋다. 식사에 과민할 필요는 없다. 아침 식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씹는 기회도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난 김에 아침밥도 꼭 챙겨 먹도록 한다. 아침에는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바나나, 곡류와 생 청국장 등의 콩제품, 치즈 등의 유제품, 가다랑어포 등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는 생 청국장과 된장국을 먹고 빵을 먹을 때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의 바나나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트립토판은 여러 가지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골라 먹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트립토판이 결핍돼서 세로토닌이 형성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또 트립토판은 채소에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채식주의자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다이어트를 위해 과도하게 식사를 제한하고 대신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사를 한다면 굳이 트립토판이 들어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다만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동물성 단백질은 세로토닌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나 바나나 같이 트립토판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2시간에 한 번씩 리듬 운동을 한다. 직업의 종류나 성격상 신체 활동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무리 애써서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도를 높여 두었더라도
업무 시간 동안에 서서히 떨어지게 된다. 잠시 짬을 내서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세로토닌 분비량은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낮 동안에 세로토닌 신경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일종의 재정비인 셈이다. 이것은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해당한다. 쉬는 시간 5분에서 10분으로는 세로토닌 신경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없다. 대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체조를 하면 분비량이 감소되었던 세로토닌 신경이 다시 활성화된다. 그 결과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일 그런 활동을 통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재정비하게 된다. 어른들의 경우는 사정이 좀 심각하다. 그나마 가끔씩이라도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뿐일 때가 더 많이 있다. 계속 앉아서 일만 하면 세로토닌의 분비량은 자연히 감소한다. 길어봤자 2시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낮에는 2시간에 한 번꼴로 리듬 운동이나 세로토닌 호흡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계속 감소되어 활동력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만약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점심시간인 12시 전으로 한 번 정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려우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점심밥을 꼭꼭 잘 씹어 먹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걷도록 노력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수준으로는 세로토닌 신경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이라도 걷는 것에 열중해서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오후의 업무 효율이 크게 오르게 된다. 점심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세로토닌 신경이 또 약해진다. 따라서 오후 3시 무렵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 리듬 운동이나 세로토닌 호흡을 해서 다시 한번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퇴근 시간이 되면 온종일 일에 지친 몸으로 저녁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저 쉬기만 해서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퇴근길에 헬스클럽에 잠시 들러 잠시 뛰거나 수영 또는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리듬 운동을 포함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피로를 푸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수영이나 워킹, 조깅, 에어로빅 같은 리듬 운동이나 요가에서 하는 호흡은 모두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돕는다. 다만 피로가 남지 않도록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한 편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 즉 세로토닌 호흡법이다. 노래방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창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저녁부터 밤에 걸쳐 리듬 운동이나 세로토닌 호흡을 하면 저녁에 약해진 세로토닌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어 원기가 회복된다. 그러나 이때 얻는 더 중요한 효과는 분비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녁에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은 활동력 증가보다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푹 자고 나야 다음날 피로가 남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핑계 삼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자칫 과음이라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음주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합성되려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신호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을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멜라토닌의 분비 조건은 어둠인 셈이다. 밤 늦게까지 깨어 계속 빛에 노출되는 상태에서는 멜라토닌이 합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캄캄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아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듯 멜라토닌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밤에 눈을 감으면 신경회로가 작동하여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뇌 부위에 빛이 차단되었다는 정보가 유입되면 생체 시계가 수면 쪽으로 이행하여 그 정보가 송가체에 전해진다. 송가체에서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토닌이 합성되어 혈액으로 방출된다. 멜라토닌은 여러 가지 생리적 역할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뇌의 수면 중추로 가서 수면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이 있다. 트립토판이 직접 멜라토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지 않아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낮에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면 저녁 무렵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에 잠이 잘 오게 된다. 활성산소는 뇌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심장 같은 다양한 장기와 근육에도 쌓인다. 흔히 치매라고 하는 인지증도 활성산소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활성산소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조금이라도 세포의 사멸을 늦출 수가 있으므로 인지증의 발생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 압력시 손상된 세포가 완전히 수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활성산소가 발병의 방아쇠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활성산소는 생활습관병에도 다양한 형태로 관여한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활성산소가 발병 요인의 하나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가 있다. 멜라토닌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멜라토닌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고 숙면을 취하면 낮에 활동하는 동안 쌓였던 활성산소가 밤마다 제거된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화 자체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을 확실히 제거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그만큼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밤에 눈을 감아 빛이 차단되어야 분비되기 시작한다. 잠을 자야 하는 밤에 깨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활동을 하면 당연히 멜라토닌은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것은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면에서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주간의 활동성과 업무 능률도 높여준다. 어떻게 해서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저녁에도 일찍 잠이 오고 잠도 깊이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운동을 한다. 수면을 핑계로 마시는 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연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다. 어떤 운동이건 피곤하지 않을 만큼 30분 정도만 한다. 평소에도 잠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일어나는 시간은 해 뜨기 전이라도 괜찮다. 아직 어두운 새벽 4시에 일어나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절에서 스님들은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 좌선을 하고 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작가와 같이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낮에 자고 밤에 일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침 일찍부터 글을 쓴다고 한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좌선을 하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당장 시작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따른다. 좌선 호흡의 효과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반야심경을 소리내서 읽어도 좋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복근 호흡을 하게 된다. 나미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읊는 것도 독경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나미아미타불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모아 같은 글귀를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하면 좋다. 독경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글귀의 의미가 있거나 없더라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이다. 불경이나 진원, 연불에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다. 만약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뜻이 머리로 들어가 뇌의 언어 중추가 작동하게 된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호흡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흡의 효과를 위해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뜻을 잘 몰라도 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아침에 5분간 나무아비타빌 등을 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신체 활동이 적은 업무에 조심하라.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미동도 없이 컴퓨터만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어깨 한번 펴지 못하고 숨 한번 크게 쉬지 못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게 된다. 이런 생활이 매일같이 이어지면 세로토닌 신경은 약화된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만다. 신체 활동이 적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야근 등으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다. 야간의 활동이나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80년대 시작 무렵일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밤 늦도록 일을 하거나 유흥을 즐기기도 했지만 지금만큼의 환경이 쾌적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곳곳에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해도 무엇 하나 불편한 것이 없다. 이런 환경이
야간형 생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자유시간 근무제나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직장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사회 시스템이 올빼미형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현대인의 활동 시간대는 점점 더 저녁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탓에 세로토닌 신경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한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스트레스라도 달리 피할 방도가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활 속에서 세로토닌 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세로토닌 신경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중 작은 스트레스는 적당히 해결하고 지낸다. 그렇다고 꼭 스트레스를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근심거리를 떠안게 되면 한동안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며칠이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다 결국 운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술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세로토닌 신경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더 이상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처치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사항부터 찾아서 해본다. 물론 큰 맘을 먹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서 뛴다고 해서 금세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때까지 나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의 무게만큼 회복 시간은 길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세로토닌 신경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내 안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생겨날 것이다. 긴장이나 압박감이 클수록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천히 술을 세면서 숨을 고르거나 좌선을 하거나 조깅같이 가벼운 리듬 운동을 해야 한다. 껌을 씹는 것도 좋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야구를 예로 들어보자. 9회 말이다. 한 점만 더 내주면 역전패하고 반대로 잘만 막아내면 승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수비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는 엄청난 부담감을 어깨에 지고 공을 던져야 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긴장감을 이겨내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세로토닌 신경을 미리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투수들은 자신의 등판 순서보다 훨씬 더 미리 몸을 풀고 투구 연습을 한다. 동시에 정신적인 준비도 한다. 세로토닌 신경이 뭔지 모르더라도 투구 연습은 리듬 운동이고 공을 던지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은 세로토닌 호흡이다. 승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팔에 힘이 들어가거나 몸이 굳어버리게 되면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늘 지금을 살아간다. 집착이 집념을 낳는다. 쏘아놓은 살이요 엎질러진 물이니 과거의 실패나 불행을 지금 후회하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
원망은 잠깐이면 된다. 그것에 매달려 마음을 쏟다 보면 상대에 대한 분노만 자라나게 된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간다. 집착이 강하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되새김질하는 버릇이 생긴다. 울고 웃는 것은 순간이다. 끓어오르는 화도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집착을 버리면 좋은 일로 크게 기뻐해도 잠시 후에는 모두 다 잊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늘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특히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입장이라면 이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랫사람 실수에 너그럽지 못하고 노발대발 화를 내거나 과거에 저지른 실수까지 들먹이며 비난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대인관계는 갈수록 틀어지고 아랫사람을 이끌거나 키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루 30분씩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조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세로토닌 뇌 활성법입니다. 출판사는 전나무숲, 저자는 아리타 히데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리타 히데오, 1948년 도쿄에서 태어났으며 도쿄대학 의학부를 졸업했다. 세로토닌 연구의 최고 권위자로 세로토닌 트레이닝 협회, 세로토닌 도장을 운영하면서 세로토닌의 생활화에 앞장서고 있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신경세포가 존재한다. 바로 세로토닌 신경이다. 세로토닌 신경은 햇빛과 의식적인 리듬 운동에 의해서 활성화된다. 인류가 지금과 같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기 이전에 이 두 가지 활성화 조건을 충족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농사일이나 사냥에는 햇빛과 신체 활동이 반드시 따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과 마음에 활기가 생겼다. 그러나 현대생활의 시작과 함께 이 활성화 조건의 존재는 차츰 희미해져 왔다.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하는 음식점들이 등장하면서 밤낮이 바뀐 생활이 얼마든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문명의 혜택으로 햇빛에 의존하지 않고 인공 조명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세로토닌 신경 약화라는 엄청난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면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며 사소한 일로 화를 내는 등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약해진다. 우울한 기분이 들고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나기도 한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 생활 습관에는 좌선, 조깅, 수영, 껌 씹기, 독경, 노래 부르기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취향에 따라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지만
한 가지 꼭 지켜야 할 것이 있다. 의식을 집중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다.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질 좋은 수면이다. 밤에 푹 잠을 자면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충분히 분비되어야 한다. 멜라토닌은 낮 동안 활동에 필요한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진다. 따라서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할 때는 술에 기대기보다는 낮에 햇빛을 받으면서 적당한 리듬 운동을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이 책을 읽고 평소에 나도 모르게 스스로 세로토닌 신경을 약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부터 깨닫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생활 습관에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찾아서 고치도록 한다. 물론 이 책에는 더 큰 목적이 있다. 세로토닌 신경을 단련하는 것이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 생활 속에서 햇빛을 많이 쬐고 리듬 운동을 자주 하면 된다. 세로토닌은 뇌 속의 신경 전달 물질로 뇌내 물질이라고 한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뇌에서 세로토닌이 충분히 작용하면 뇌의 기능이 활발해지고 자세도 반듯해지며 표정에도 생기가 돌아 건강하고 활기차게 생활할 수가 있다. 물론 세로토닌의 작용 원리를 전혀 모르면서도 평소에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서 뇌와 신체에 유익한 효과를 얻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아마도 경험을 통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면 활력이 생기고 그 때문에 일도 열심히 하게 된다는 사실을 체득했을 것이다. 그래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몸에 밴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어떤 야구 선수는 시합에 나가기 전에 잠시 좌선이나 명상을 한다고 한다. 회의나 방송 시작 전에 좌선을 한다는 정치인이나 연예인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다. 어떤 분야에서건 크게 활약하는 사람들 중에는 중요한 일을 수행하기 전에 좌선이나 명상을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좌선과 명상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소의 습관처럼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열심이고 늘 활기차며 두뇌 회전도 빠르다. 게다가 밝고 생기 있는 표정과 바른 자세로 시원시원한 인상을 준다. 그들에게 또 다른 특징이 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다. 어떤 일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기 때문에 다소 불쾌한 일을 당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우울한 기분이 들더라도 신속하게 기분을 바꿀 줄 알며 공포나 불안을 느끼거나 잠시 들뜨고 흥분되었어도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하게 감정을 제어한다. 인간이 가진 기본 감정은 쾌감과 불쾌감이다. 쾌감은 도파민의 작용으로, 불쾌감은 노르아드레날린의 작용으로 일어난다. 비유적이지만 나는 빛의 삼원색으로 마음의 삼원색을 하나씩 비추었다. 쾌감을 유발하는 도파민은 빨간 빛을, 불쾌감을 유발하는 노르아드레날린은 파란 빛을, 마음을 안정시키는 세로토닌은 초록빛을 띈다. 불쾌한 감정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사는 동안에는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부딪히게 되고 분노나 슬픔을 느끼기도 한다. 이때 작용하는 것이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이다.
되도록 도파민 신경이 작용하는 쾌감을 맛보며 살고 싶지만 그럴 수만도 없다. 만약 쾌감에만 너무 끌리게 되면 그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중독 상태가 된다. 술이 주는 쾌감에 빠지면 알코올 의존증이 되게 쉬워진다. 게임 의존증이나 도박 의존증도 마찬가지다. 이런 상태에 제동을 걸어 마음의 안정을 되찾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스트레스에 짓눌려 우울할 때는 마음이 온통 파랗고 쾌감만 쫓는 중독 상태에는 마음이 붉어진다. 도파민이 분비돼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빨간빛과 초록빛이 적절히 섞여 마음은 노란빛을 띠게 된다. 노르아드레날린과 세로토닌이 균형을 이루면 파란빛과 초록빛이 섞여 마음의 색은 밝은 파랑이 된다. 빨강이나 파랑 같은 원색보다 노랑이나 밝은 파랑 같은 혼색된 빛을 띄었을 때가 오히려 마음이 안정된 상태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쾌감이나 불쾌감에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안전된 상태이다. 햇빛과 리듬 운동으로 세로토닌 활성뇌를 만든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세로토닌 효과를 알았으니 지금부터는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기로 한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의 뇌. 다시 말해 세로토닌 활성뇌를 만들려면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하나는 햇빛이고 다른 하나는 복근 호흡을 포함한 리듬 운동이다. 뛰어난 업무 성과로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는 아침형 인간이 많이 있다. 경험해본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알겠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 남들보다 하루빨리 일과를 시작하면 기분도 상쾌하고 업무 효율도 오른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몰랐던 아침형 생활의 가장 큰 이점은 바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무엇보다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요즘 기업의 경영인들이나 중역들 중에는 아침 일찍 일어나 산책이나 조깅을 하거나 수영장에 들러 가볍게 수영을 하고 출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세로토닌 효과를 노리고 시작한 것은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런 생활 습관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다. 특히 아침에는 밖에 나가 햇빛을 받는 것이 좋다. 여기에 걷거나 가볍게 달리기 등의 리듬 운동을 추가하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전에 햇빛을 받으며 리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업무에 집중력이 높은 것은 자신도 모르게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루 이틀로 끝내거나 일주일에 두세 번만 해서는 효과가 없다. 매일같이 해야 의식하지 않더라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될 수가 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난 데다 걷거나 뛰기까지 하면 업무 효율성은커녕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주저앉을 것 같겠지만 30분 정도라면 그렇게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몸도 마음도 잠에서 활짝 깨서 개운한 기분으로 일에 집중할 수 있으니 이만한 준비 운동도 없을 것이다. 매사에 의욕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 사람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생기가 있고 자세에 흐트러짐이 없다. 앞서 말했던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면 그 영향으로 항중력근이 긴장하기 때문에 자세가 반듯해지고 기운도 솟는다. 또 평상심이 유지되어 마음의 균형 있게 작용하고 감정의 흔들림도 적어진다. 그래서 어려운 일에 부딪혀도 분노나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냉철하게 대처할 수가 있다. 햇빛은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빛과 세로토닌의 관계를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자.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빛이 들어오면 그 신호가 뇌의 봉선액에 있는 세로토닌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흥분시킨다. 빛이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우리 눈으로 빛이 들어와서 작용을 해야 한다. 낮에 실내에만 있더라도 날씨가 좋으면 창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빛도 3000럭스 이상은 되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충분하다. 햇빛의 밝기는 계절이나 날씨에 따라 다르겠지만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얼른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걷어서 실내로 햇빛이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 아침에 의뢰 커튼을 열고 햇빛을 받는 것은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굳어진 습관이겠지만 지금부터는 그것을 더욱 의식적이고 적극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햇빛이 눈에 들어오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므로 햇빛에 꼭 피부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다. 또 너무 햇빛을 오래 받으면 오히려 피곤해지고 피부에도 좋지 않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는 30분 정도면 충분하다. 아침 일찍 일어나면 여유있게 햇빛을 받을 수 있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좋다. 뿐만 아니라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면 몸도 자연히 그 상태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흐트러진 생체의 리듬도 바로 잡을 수가 있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만으로 그만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면 실천을 미룰 필요가 없다. 평소에 햇빛을 받을 기회가 적고 그런 생활이 오래가면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져서 여러 가지 불쾌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겨울이 되면 우울해지는 겨울 우울증도 그중 하나이다. 흔히 아침이면 잠이 덜 깨서 몽롱하지만 낮이 되면 세로토닌 분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정신이 맑아지고 활력도 생긴다. 아침형 생활의 이점을 이용하면 이런 효과가 배가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나 활동하면 우리 뇌가 보다 신속하게 세로토닌 활성내가 되기 때문에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낮 시간대에 업무 효율도 크게 오른다. 햇빛에 이어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가 바로 리듬 운동이다. 몸을 리듬감 있게 움직이면 그 효과가 근육뿐만 아니라 뇌에 직접 작용하기 때문에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이와 반대로 신체 활동이 부족하면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진다. 리듬 운동이라고 해서 특정 운동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몸을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으면 모두 리듬 운동이 된다.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으면 내게 가장 잘 맞는 운동이다. 리듬 운동이라고 꼭 몸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 호흡, 씹기도 모두 리듬 운동이 될 수가 있다. 나는 리듬 운동의 대표로 걷기, 호흡, 씹기를 꼽는다. 걷기는 일상적인 동작인데다 밖에서 걸으면 햇빛과 리듬 운동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추게 되므로 세로토닌 신경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걷는 시간은 30분 정도가 적당하다. 밖에서 걷는다고 하면 보통 산책을 생각하지만 사실 느긋하게 주변 풍경을 감상하며 천천히 걸어서는 리듬 운동으로서의 효과를 얻기가 힘들다. 물론 전혀 효과가 없다는 말은 아니다. 산책을 하면 햇빛도 받을 수 있고 기분 전환도 된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세로토닌 신경이 신속하게 활성화되지 못한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 효과적인 걷기법은 따로 있다. 다소 빠른 걸음으로 리듬감 있게 걷되 반드시 자신의 걸음에 의식을 집중해야 한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려면 걷는 것에 열중해야 한다. 매우 열심히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열심히 걷는 것은 의외로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그저 걷는 것, 워킹보다는 자신의 보폭이나 호흡에 맞춰서 가볍게 달리는 것, 즉 조깅이 집중하기에 훨씬 더 수월하다. 내가 워킹보다 조깅을 권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운동에 집중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신경 활성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워킹을 막 시작했을 무렵이라면 조금 빨리 걸어야 걷는 데 집중할 수가 있다. 매일 그렇게 하다 보면 다리 근육이 강해질 것이고 그 정도의 속도로는 여유가 생기게 된다. 그러면 걷는 동안 주위도 둘러보고 자꾸 딴 생각이 나게 된다. 걷는 것에 익숙해지고 걸음걸이도 빨라졌다면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조금씩 속도를 높여간다. 그러다 또 여유가 생기면 이번엔 빠르게 걷는 워킹에서 가볍게 달리는 조깅으로 옮겨간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위해 운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운동 강도를 조절해서 조금씩 높여가면 된다.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간편한 리듬 운동이 있다. 껌을 씹는 것이다. 먹을 때 꼭꼭 잘 씹어야 하는 이유가 소화 촉진만 때문만은 아니다. 열심히 씹으면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따라서 아침밥을 먹을 때도 씹는 것을 의식해가며 열심히 씹는다. 그렇게만 해도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된다. 아침 식사의 중요성이 알려지면서 요즘에는 아침 식사를 챙겨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만큼 건강에 좋지만 아침에는 도저히 입맛이 나지 않는 사람도 있다. 나도 밥 대신 집에서 만든 채소 주스를 마신다. 나처럼 아침 식사를 음료로 대신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밥은 챙겨 먹지 않아도 씹기를 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채소 주스는 씹을 것이 없지만 나는 침이 나올 때까지 그냥 몇 분 동안 씹는다. 이렇게 씹는 것은 기공법에도 나온다. 씹히는 것도 없는데 그냥 씹고만 있는 것이 어렵다면 껌을 5분 정도 씹는 것도 좋다. 아침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아침에 200회쯤 껌을 씹으면 입부터 상쾌하게 잠을 깰 것이다. 출근할 때 지하철 안에서 질긴 껌으로 씹기 운동을 하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간편한 방법이다. 바쁘더라도 일단 아침밥을 먹으면 대충 씹어 넘기지 말고 의식해서 꼭꼭 잘 씹어야 한다. 건강에 좋다고 하는 현미는 백미에 비해서 딱딱해서 잘 씹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영양뿐만 아니라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에도 좋다. 식사에 과민할 필요는 없다. 아침 식사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씹는 기회도 된다. 아침 일찍 일어난 김에 아침밥도 꼭 챙겨 먹도록 한다. 아침에는 세로토닌의 재료인 트립토판이 들어있는 식품을 먹는 것이 좋다. 바나나, 곡류와 생, 청국장 등의 콩제품, 치즈 등의 유제품, 가다랑어포 등에는 트립토판이 풍부하다. 아침에 밥을 먹을 때는 생 청국장과 된장국을 먹고 빵을 먹을 때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의 바나나를 곁들여 먹으면 된다. 트립토판은 여러가지 식품에 들어있기 때문에 너무 골라 먹지 않아도 된다. 일반적인 식사를 했을 때 트립토판이 결핍돼서 세로토닌이 형성되지 못하는 일은 없다. 또 트립토판은 채소에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채식주의자라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제는 다이어트를 위해 과도하게 식사를 제한하고 대신 건강기능식품 등에 의존하는 경우이다. 영양이 균형을 이룬 식사를 한다면 굳이 트립토판이 들어있는지 따질 필요가 없다. 다만 육식을 즐기는 사람은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동물성 단백질은 세로토닌의 합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을 때는 채소나 바나나 같이 트립토판이 많은 식품을 함께 먹는 것이 좋다. 2시간에 한 번씩 리듬 운동을 한다. 직업의 종류나 성격상 신체 활동이 매우 적은 경우에는 아침에 아무리 애써서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도를 높여두었더라도 업무 시간 동안에 서서히 떨어지겠는다. 잠시 짬을 내서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도 없이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세로토닌 분비량은 자연히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낮 동안에 세로토닌 신경을 다시 활성화해야 한다. 일종의 재정비인 셈이다. 이것은 직장에 다니는 어른들뿐 아니라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해당한다. 쉬는 시간 5분에서 10분으로는 세로토닌 신경을 충분히 활성화할 수 없다. 대신 점심시간에 운동장에 나가서 뛰어놀거나 체조를 하면 분비량이 감소되었던 세로토닌 신경이 다시 활성화된다. 그 결과로 몸에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일 그런 활동을 통해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재정비하게 된다. 어른들의 경우는 사정이 좀 심각하다. 그나마 가끔씩이라도 밖에 나가 몸을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마음뿐일 때가 더 많이 있다. 계속 앉아서 일만 하면 세로토닌의 분비량은 자연히 감소한다. 길어봤자 2시간 정도만 지나면 거의 바닥으로 떨어진다. 따라서 낮에는 2시간에 한 번꼴로 리듬 운동이나 세로토닌 호흡을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로토닌 분비량이 계속 감소되어 활동력이나 업무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만약 아침 9시부터 일을 시작한다면 점심시간인 12시 전으로 한 번 정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 그것이 어려우면 무언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점심밥을 꼭꼭 잘 씹어 먹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데 효과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 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걷도록 노력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그저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수준으로는 세로토닌 신경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짧은 시간이라도 걷는 것에 열중해서 걸으면 그것만으로도 오후의 업무 효율이 크게 오르게 된다. 점심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면
세로토닌 신경이 또 약해진다. 따라서 오후 3시 무렵에 5분에서 10분 정도라도 괜찮으니 리듬 운동이나 세로토닌 호흡을 해서 다시 한번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퇴근 시간이 되면 온종일 일에 지친 몸으로 저녁을 맞이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저 쉬기만 해서는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퇴근길에 헬스클럽에 잠시 들러 잠시 뛰거나 수영 또는 요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리듬 운동을 포함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은 피로를 푸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수영이나 워킹, 조깅, 에어로빅 같은 리듬 운동이나 요가에서 하는 호흡은 모두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돕는다. 다만 피로가 남지 않도록 운동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한 편이다. 노래를 부르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호흡, 즉 세로토닌 호흡법이다. 노래방에 가더라도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열창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저녁부터 밤에 걸쳐 리듬 운동이나 세로토닌 호흡을 하면 저녁에 약해진 세로토닌 신경이 다시 활성화되어 원기가 회복된다. 그러나 이때 얻는 더 중요한 효과는 분비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저녁에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 것은 활동력 증가보다는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는 데 더 큰 목적이 있다. 질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멜라토닌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푹 자고 나야 다음날 피로가 남지 않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를 핑계 삼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술을 마시기도 하는데 자칫 과음이라도 하게 되면 멜라토닌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가 생긴다. 음주보다는 몸을 움직이는 편이 훨씬 더 건강에 유익하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이 합성되려면 우리 눈의 망막을 통해 들어오는 빛의 신호가 사라져야 한다. 그러면 세로토닌에서 멜라토닌을 만들라는 명령이 내려진다. 멜라토닌의 분비 조건은 어둠인 셈이다. 밤 늦게까지 깨어 계속 빛에 노출되는 상태에서는 멜라토닌이 합성되기 어렵다. 그러나 캄캄하지 않으면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아도 잠을 잘 자는 사람이 있듯 멜라토닌에 대한 감수성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빛을 어느 정도 차단해야 멜라토닌이 분비되는지는 사람마다 다르다. 낮에 세로토닌이 충분히 만들어진 상태에서 밤에 눈을 감으면 신경회로가 작동하여 멜라토닌의 분비를 촉진한다. 생체 시계라고 부르는 뇌 부위에 빛이 차단되었다는 정보가 유입되면 생체 시계가 수면 쪽으로 이행하여 그 정보가 송가체에 전해진다. 송가체에서 효소가 활성화되면 멜라토닌이 합성되어 혈액으로 방출된다. 멜라토닌은 여러 가지 생리적 역할을 하는데 그 중 하나가 뇌의 수면 중추로 가서 수면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 가지 확인해 둘 것이 있다. 트립토판이 직접 멜라토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로토닌이 부족하지 않아야 멜라토닌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므로 낮에 신체 활동을 활발히 해서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면 저녁 무렵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어 밤에 잠이 잘 오게 된다. 활성산소는 뇌뿐만 아니라 혈관이나 심장 같은 다양한 장기와 근육에도 쌓인다. 흔히 치매라고 하는 인지증도
활성산소와 무관하지 않다. 물론 활성산소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세포를 파괴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조금이라도 세포의 사멸을 늦출 수가 있으므로 인지증의 발생도 어느 정도 억제할 수가 있다. 압력시 손상된 세포가 완전히 수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활성산소가 발병의 방아쇠의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 활성산소는 생활습관병에도 다양한 형태로 관여한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활성산소가 발병 요인의 하나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활성산소를 제거하면 여러 가지 질병을 막을 수가 있다. 멜라토닌이 그 활성산소를 제거한다. 멜라토닌이 주목받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때문이다. 밤에 멜라토닌이 충분히 분비되고 숙면을 취하면 낮에 활동하는 동안 쌓였던 활성산소가 밤마다 제거된다. 그렇다고 인간의 노화 자체를 멈출 수는 없지만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을 확실히 제거해서 적극적으로 관리하면 그만큼 노화의 진행 속도를 늦출 수가 있다. 멜라토닌은 어두운 밤에 눈을 감아 빛이 차단되어야 분비되기 시작한다. 잠을 자야 하는 밤에 깨서 불을 환하게 밝히고 활동을 하면 당연히 멜라토닌은 분비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밤에 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것은 수면의 질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 면에서도 결코 이로울 것이 없다. 규칙적인 수면 리듬은 노화 방지와 면역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주간의 활동성과 업무 능률도 높여준다. 어떻게 해서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부터 들이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저녁에도 일찍 잠이 오고 잠도 깊이 들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도 잠이 잘 오지 않을 때는 운동을 한다. 숙면을 핑계로 마시는 술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이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을 하거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유연체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한다. 어떤 운동이건 피곤하지 않을 만큼 30분 정도만 한다. 평소에도 잠자기 전에 가벼운 운동을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일어나는 시간은 해 뜨기 전이라도 괜찮다. 아직 어두운 새벽 4시에 일어나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 절에서 스님들은 보통 새벽 3시에서 4시에 일어나 좌선을 하고 경을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한다. 작가와 같이 글을 쓰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대개 낮에 자고 밤에 일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아침 일찍부터 글을 쓴다고 한다.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에 좌선을 하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당장 시작하기에는 역시 무리가 따른다. 좌선 호흡의 효과를 얻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반야심경을 소리내서 읽어도 좋다. 그렇게 하면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도 복근 호흡을 하게 된다. 나미아미타불을 반복해서 읊는 것도 독경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있다. 나미아미타불이 아니더라도 마음을 모아 같은 글귀를 여러 번 소리내서 말하면 좋다. 독경을 할 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글귀의 의미가 있거나 없더라도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것이 더 좋다는 사실이다. 불경이나 진원, 연불에는 당연히 의미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 뜻을 잘 모르고 있다. 만약 신문이나 책을 소리내어 읽으면 그 뜻이 머리로 들어가 뇌의 언어 중추가 작동하게 된다. 그때부터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그것에 신경을 쓰느라 정작 중요한 호흡에는 집중할 수 없게 된다. 다시 말해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기 어렵다. 따라서 호흡의 효과를 위해 글을 소리내어 읽을 때는 뜻을 잘 몰라도 되는 것을 고르도록 한다. 세로토닌 신경의 활성화가 목적이라면 아침에 5분간 나무아비타빌 등을 읊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것이다. 신체 활동이 적은 업무에 조심하라. 온종일 책상 앞에 앉아 미동도 없이 컴퓨터만 뚫어지게 바라보거나 어깨 한 번 펴지 못하고 숨 한 번 크게 쉬지 못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자연히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게 된다. 이런 생활이 매일같이 이어지면 세로토닌 신경은 약화된 상태 그대로 고정되고 만다. 신체 활동이 적은 것만 문제가 아니다. 야근 등으로 밤 늦게까지 일하는 것도 세로토닌 신경을 약화시키는 큰 원인이다. 야간의 활동이나 생활이 가능하게 된 것은 80년대 시작 무렵일 것이다. 물론 그전에도 밤 늦도록 일을 하거나 유흥을 즐기기도 했지만 지금만큼의 환경이 쾌적하지는 못했다. 지금은 곳곳에 편의점이나 24시간 영업을 하는 음식점 등이 들어서고 컴퓨터가 보급되면서 밤 늦게까지 일해도 무엇 하나 불편한 것이 없다. 이런 환경이 야간형 생활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자유시간 근무제나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직장도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반드시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사회 시스템이 올빼미형 인간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들로 현대인의 활동 시간대는 점점 더 저녁으로 옮겨지고 있다. 그 탓에 세로토닌 신경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한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스트레스라도 달리 피할 방도가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다. 이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생활 속에서 세로토닌 신경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세로토닌 신경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우리는 날마다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겪는다. 그중 작은 스트레스는 적당히 해결하고 지낸다. 그렇다고 꼭 스트레스를 이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사람을 잃거나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큰 근심거리를 떠안게 되면 한동안은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그대로 두었다가는 며칠이고 집안에 틀어박혀 지내다 결국 운둔형 외톨이가 되거나 술에 빠져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게 된다.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세로토닌 신경을 최악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이다. 그럴 때는 의사와 상담을 하거나 약을 처방받아 더 이상 세로토닌 신경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는 처치도 필요하지만 우선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사항부터 찾아서 해본다. 물론 큰 맘을 먹고 밖으로 나가 햇볕을 받으면서 뛴다고 해서 금세 기분이 좋아지거나 그때까지 나를 짓누르던 스트레스가 말끔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멈춰서는 안 된다.
스트레스의 무게만큼 회복 시간은 길겠지만 계속 하다 보면 세로토닌 신경은 더 이상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서서히 내 안에서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힘이 생겨날 것이다. 긴장이나 압박감이 클수록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천천히 술을 세면서 숨을 고르거나 좌선을 하거나 조깅같이 가벼운 리듬 운동을 해야 한다. 껌을 씹는 것도 좋다.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야구를 예로 들어보자. 9회 말이다. 한 점만 더 내주면 역전패하고 반대로 잘만 막아내면 승리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 수비를 위해 마운드에 오르는 투수는 엄청난 부담감을 어깨에 지고 공을 던져야 한다. 이럴 때도 마찬가지다. 긴장감을 이겨내고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면 세로토닌 신경을 미리 활성화해야 한다. 그래서 투수들은 자신의 등판 순서보다 훨씬 더 미리 몸을 풀고 투구 연습을 한다. 동시에 정신적인 준비도 한다. 세로토닌 신경이 뭔지 모르더라도 투구 연습은 리듬 운동이고 공을 던지기 전에 숨을 고르는 것은 세로토닌 호흡이다. 승부 세계에서 어느 정도의 긴장감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지나치게 팔에 힘이 들어가거나 몸이 굳어버리게 되면 평소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 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다. 늘 지금을 살아간다. 집착이 집념을 낳는다. 쏘아놓은 살이요 엎질러진 물이니 과거의 실패나 불행을 지금 후회하고 원망해도 소용이 없다. 원망은 잠깐이면 된다. 그것에 매달려 마음을 쏟다 보면 상대에 대한 분노만 자라나게 된다. 그러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화살이 돌아간다. 집착이 강하면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되새김질하는 버릇이 생긴다. 울고 웃는 것은 순간이다. 끓어오르는 화도 시간이 좀 지나면 가라앉기 마련이다. 집착을 버리면 좋은 일로 크게 기뻐해도 잠시 후에는 모두 다 잊고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온다. 과거에 연연하거나 미래에 불안해하지 않고 늘 지금을 살아가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이다. 특히 다른 사람 위에 서는 입장이라면 이런 자세가 더욱더 필요하다. 세로토닌 신경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으면 아랫사람 실수에 너그럽지 못하고 노발대발 화를 내거나 과거에 저지른 실수까지 들먹이며 비난하기 마련이다. 그러면 대인관계는 갈수록 틀어지고 아랫사람을 이끌거나 키울 수 없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하루 30분씩 세로토닌 신경을 활성화하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햇볕을 받으며 가볍게 조깅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천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발췌 요약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